안녕하세요. 라디오 합법여행의 표인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지입니다. 표인봉 씨,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을 사오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사오정이 부쩍 늘었다고 그러죠? 네? 네? 표인봉 씨. 뭐라고요? 이지 씨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오정들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 되묻는 것이 특기라고 하는데요. 네? 자신이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과 얘기를 나눌 때 목소리도 자연히 커진다고 합니다. 표인봉 씨. 안 들려요. 하지만요, 예. 말하는 사오정 역시 괴로운 것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주의 깊게 들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예. 성격이 예민해지고요. 남의 얘기를 집중해서 계속 듣다 보면 예. 멍해지기도 하고요. 아, 또 그렇군요. 근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오정이 늘고 있는 이유가요. 바로 자동차 소음이나 휴대폰 벨소리 같은 시끄러운 환경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난청 증상이 생기게 된 거라고 하네요. 아, 난청. 난청. 난청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여기 좋은 처방전이 있습니다. 예. 재밌고 유익한 라디오 화법여행 함께 들으시면서 귀는 물론이고요. 입도 활짝 열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라디오 화법 여행의 좋은 길잡이시지요. 경인교대 박인기 교수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박인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야, 근데 진짜 이렇게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사를 드리지만 이것도 잘못 들으면 반갑시라고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만큼 듣는 기술이 또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교수님. 그런 의미에서. 그래요. 저기 70년대 후반쯤에 무슨 연구 결과 보고인데 예. 하여튼 우리가 언어 활동을 하면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그 네 가지지 않겠습니까? 네. 요즘엔 보는 것까지 들어가는데 이제. 네. 예. 그런데 그걸 다 100으로 봤을 때 듣기가 한 40%, 43%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우리가 일상 속에 녹아 있으니까 그 정도로 비중을 많이 차지해야 하는가 하고 이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데 예. 사실은 일반 생활인들에게 있어서는 듣기가 대단히 중요한 건데 맞아요. 너무 그건 당연한 걸로 치고 우리가 이거는 교육받아야 된다든지 좀 노력해야 된다든지 하는 생각을 않는데 잘 듣는 사람들이 리더들입니다. 잘 보세요. 리더들은 잘 들어요. 예. 네. 자, 그러면 저도 오늘 주의 깊게 말씀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요. 네. 자, 이 시간에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호칭 어떻게 부를 것인가, 있는 데서 직접 어떻게 부를 것인가 호칭의 문제죠. 네. 없는 데서 그 사람을 뭐라고 지적해서 부를 것인가, 지칭의 문제죠. 예. 이걸 저희가 우리 프로그램 초기 부분에서 한번 다루었는데 청취자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있어서 오늘부터 한 얼마간은 요 호칭 지칭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호칭 지칭에 관련된 거. 야. 그런데 오늘은 직장 생활에서 이제 예.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지칭하는 게 좋겠는가 그렇게 좀 범위를 좁혀봤어요. 예. 맞아요. 직장 내에서 또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 호칭과 지칭에 관련된 될 거예요. 그래요. 예. 근데 또 너무 많이 틀리시는 부분들은 또 에이 그런 거 그냥 넘어가면 돼. 넘어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예. 뜻만 통하면 됐지. 맞아요. 이런 입장에서 이제 언어를 보시는 분들을 실용적인 입장이다. 또 기능만 발휘하면 되니까 기능적인 입장이다. 그렇게 보는데 말이란 게 이제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호칭, 지칭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게 문화거든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다운 방식으로 살아가자면은 이 방식을 써야 되는 것이 이제 호칭 지칭인데 그래서 호칭 지칭 다 무시해도 말이 안 통하지는 않습니다. 기능적으로는 통하는데 제대로 된 호칭을 지칭을 쓰면은 한국 사람답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의 문화에 잘 적응한다는 측면, 우리 문화를 우리가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호칭 지칭 화법을 배워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야말로 그동안 궁금했었던 직장 내에서의 호칭 지칭에 관한 궁금증들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예. 여기 문제의 사무실 풍경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나 김 부장인데 지난번 회의한 내용 정리했나? 그거 가지고 이따가 내 방으로 좀 오게. 예, 부장님 알겠습니다. 어이! 이봐! 어이! 과장님, 지금 저 부르시는 거예요? 지난번 회의 서류 가지고 있지? 가지고는 있는데요. 과장님 몇 번을 말씀드려요. 올해로 제가 입사 3년 차라고요.
근데 아직도 어이 어이 이렇게 부르시면 어떡해요? 제 이름은요 어이가 아니고요 박정이라고요. 몇 번을 말씀드려. 미스박 언니 또 화났네. 과장님 여직원들 부를 때 제발 주의 좀 해주세요. 미스박 언니가 화내게도 생겼어요. 아이고 참. 언니 또 화났구나. 정말. 바빠서 그랬어 바빠서. 아니 뭘 그걸 가지고 예민하게 그래. 자자자 내가 사과하는 의미에서 점심 멋지게 쏜다. 그래 우리 언니 뭐 좋아하지? 응? 여기 이 곱창집 근사하죠. 지난번에 영업팀에 주영이 오빠랑 한번 와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곱창 이거 쫄깃쫄깃한 것 봐. 이 말고 맛있다. 요즘 입맛도 없었는데 입맛이 그냥 확 타네. 과장님 우리 2인분 더 시켜요. 네? 뭐 그러지 뭐. 어이 이봐 어이. 과장님 아이, 또 그러신다. 미스박 언니한테 혼나놓고서. 알았어. 최대한 부드럽게. 언니 여기 아주 부들부들한 걸로 곱창 2인분 추가. 네. 네, 오빠. 호칭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예. 네, 일단 언니가 인기 순위 1위입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식당에 가면 아닌 게 아니라 예. 언니, 아줌마, 어이, 또 뭐 이모, 맞아요. 고모, 아저씨. 또 뭐 있나 사장님. 그렇죠. 여기요. 저 제일 많이 써요. 여기요가 1등일 수도 있겠다. 여기요. 예. 어떤 호칭이 적합할지. 네. 그 정답은 이거다. 뭐 이렇게 탁 찍어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가령 우리가 규범적으로는 여보세요. 이렇게 말한다든지 아니면 그 종업원이 이렇게 미혼인 여성일 경우에는 예. 아가씨라고 부른다든지 아가씨, 또 주인 아줌마 이렇게 부른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규범적인 정답이긴 한데 예. 네. 여기 이제 뭐 이모 고모는 사실은 사실관계로는 말도 안 되는 호칭이죠. 그런데도 이모처럼 다정하고 고모처럼 정감 있게 뭐 그런 분위기가 살아난다면은 그 두 사람의 매우 그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는 누가 강제로 못 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이제 다변화되는 것들이 각기 개인적인 맥락과 상황을 반영해서 여러 말이 쓰이는데 그러나 표준적으로 우리가 규범화해서 쓰기로 말한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미혼인 여성 종업원에게는 이제 아가씨 정도가 좋고 또 주인 대신은 그저 결혼한 여성일 경우에는 주인 아줌마도 예. 좋고 그냥 불특정일 때는 여기 좀 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음식과 관련돼서 사람을 부를 때 이제 적절하겠죠. 예. 휴대폰을 하도 많이 쓰셔서 여보세요가 혼동되실 것 같으면 여기 좀 보세요가 좋겠네요. 네. 예. 자, 근데 식당에만 언니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에서도 아까 뭐 미스박 언니 뭐 했는데 최 언니라고 부르기도 하고 만약에 이름이 지이면 네, 지희 네, 언니 이렇게 네. 부르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이제 아까 그 과장님이 뭐 하여튼 그 여성 대상자하고 이제 의사소통할 때 뭐 어디나 언니라고 쓰지 않습니까? 네. 이런 현상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그 매표고에 가서 표를 살 때도 거기 예. 일 보는 여성 저 직원에게 언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식당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상대방을 조금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호칭법이라고 해서 쓰는 것 같은데 예.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닌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하고 내가 불러야 할 사람하고의 직접적인 관계를 드러내는가 그런 그 호칭어 대신에 중간에 아이를 대신해서 부르게 하는 이제 언니 같은 것들은 데리고 간 아이가 언니라고 부름직할 때 저게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네. 상대방이 혹시 이렇게 불러주면 뭐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다 해서 쓰긴 하는데 그러나 표준화된 호칭어로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회사 다녔을 때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미쓰리 이런 얘기 들을 때는 약간 남녀 차별적인 얘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사회인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네. 조금 기분이 상하고 했었거든요, 진짜. 이 호칭어도 사회적 문화적인 그 맥락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그 서양식 그 풍속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게 유교 직후에 50년대, 60년대인데 이 무렵에는 그 미스박, 미스김 하는 것들이 제법 세련되고 무슨 현대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호칭으로 비교적 괜찮게들 생각했던 때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게 너무 이제 우리가
서양풍보다는 우리 주체성 같은 것들을 강조하고 또 요 용어가 너무 일반화되면서 그냥 여성 일반을 아무렇게나 부르는 이름처럼 쓰이기도 시작되고 그렇게 되면서 미스 김, 미스 박은 호칭에 대한 어떤 거죠 가치가 좀 떨어졌다 그럴까요? 네. 그렇게 됐죠. 그래서 네. 처음에는 참신한 멋이 뭐 없잖아 있었는데 우리의 다른 그 삶의 맥락이 달라지면서 이게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것이 되고 줄기차게 어떤 거 표준적인 그 호칭으로 자리 잡는 것은 단정하게 이름 불러주고 뒤에 씨자 붙이는 거 이지희 씨, 표인봉 씨 네. 이거는 뭐 흔들리지 않고 어떤 그 표준 호칭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래요. 네. 설문조사를 했더니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씨를 붙이는 맞아요. 그렇게 불리우기를 많은 사람이 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표인봉 씨 얼마나 네. 기분 좋아요. 네. 이렇게 정말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는 게 나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지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남녀 혹은 직장의 분위기에 따라서도 이런 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직장이 일단은 공식적인 공간이니까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그 공식적인 분위기를 하고 맞는 걸 불려줘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아까 거기에 뭐 어떤 다른 것도 집어넣지 않고 이름을 반듯하게 부르고 뒤에 씨자 붙여주는 거. 예. 이게 좋고요. 동료끼리니까 지금 뭐 수평적인 관계지 않습니까? 예. 또 친한 사이에 약간 비공식적인 장면에는 뭐 아무개야 하고 이름을 부르는 것도 무난하겠죠. 비공식에서는. 예, 비공식적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점이 좀 곤란할 것 같고 아까 그 언니를 붙이는 것 중에 예. 뭐 직접 호칭으로 언니 괜찮습니다. 조금 뭐 나이가 한두 살 많은 또 한 기수 먼저 들어온 그런 직원들에게. 그런데 미스 박 언니, 미스 김 언니 해서 그렇게 붙이는 그렇게 연결이 될 때 언니는 조금 부적절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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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느낌으로 봐도 약간은 조금 어색하긴 해요. 네. 자,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재수를 하거나 이 삼수를 해서 입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나이 차이가 좀 애매해지는데, 동기끼리도. 그죠?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선배가 생길 수도 아, 있고요. 또 그러네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입사 연도나 학번을 무시하고 뭐 아무개 씨라고 하기엔 좀 어색한 것 같고요. 예. 어떤 호칭이 적합할까요? 요것도 이제 당사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인데 당사자가 그렇게 뭐 똑같이 이름 막 부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유쾌하게 생각지 않으면은 그 나이를 좀 대접해 주는 거가 좋겠죠. 뭐 나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기수는 같지만은 아무개 선배 또 아무개 형 이런 방식 괜찮을 것 같고. 그러나 이걸 어떤 그 공적인 자리에 가서도 이걸 계속 강조하게 되면 좀 이렇게 균형이 이상하게 깨질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더 위에 있는 상사가 뭐 어떻게 된 사이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관계까지 가면 좀 그렇죠. 이제 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당사자도 내가 같은 기수지만 나이가 뭐 3살 위인데 4살 위인데를 너무 의식하는 것은 그 발전에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여기는 내가 이 기수로 들어왔으니까 공적인 상황에서는 철저히 같이 어울리겠다. 이런 자세가 더 적극적인 근무 태도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뭐 호칭이나 지칭이 근무 자세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저 같은 경우에 일하면서 그러니까 표인봉 씨처럼 이렇게 나이 차이가 몇 살 안 날 때는 그냥 선배님, 뭐 오라버니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네. 나이 차이가 한 10살 넘게 나이가 난단 말이에요. 차이가. 네. 그러면은 선배님이라고 부르자니 조금 버르장머리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이라고 부르자니 좀 나이를 너무 우대해서 부르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네. 어떤 게 좋을까요? 글쎄요, 뭐 마땅히 절대적인 정답이 뭔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선생님은 좀 너무 일반화된. 요즘 아무데나 선생님이 이제 뭡니까 호칭으로 붙어가지고 선생님 자체가 이제 평가절하가 됐다 그럴까 네.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제자리에 돌려줬으면 좋겠다. 선생님한테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예. 이건 뭐 제가 우겨서 될 일은 아닙니다. 언중들이 다 그렇게 쓰면은 언어가 풍속 따라가는 건데. 예. 그러나 이제 그 공적인 장면이나 반공식적인 장면에서는 선배님이 무난할 것 같아요. 지금 이지희 씨가 말한 경우에. 선배님. 나이 차이가 많은데 했던 동기 기수인 경우. 인생 선배니까 선배님인 거죠. 그렇게 예. 되고 사적인 장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애교 있는 표현들이 있겠죠. 뭐 아저씨도 좋겠고 왕 선배님도 좋겠고. 대선배님. 예. 그리고 큰 오빠 이것도 좋겠고. 예. 그건 이제 그 비공식적인 장면에서는 관계의 구체성에 따라서 이렇게 재미있게 애교로 있는 호칭을 쓸 수 있을 텐데 공식적인 장면에서는 그냥 선배님 정도가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궁금한 질문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제 친구가 증권회사 다니는데요. 거기 차장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하씨고 한 분은 주씨예요. 그래서 보통 고객들이 와서 이제 주차장 어딨냐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실제 그 주차장님이 책상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셨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 얘기 들으면서 되게 웃었는데, 또 하차장님도 뭐 쓰레기 하차장, 버스 하차장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되게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그 하차장님하고 주차장님이 꼭 승진하기를 학수고대 하신다는 후문이 있어요. 이렇게 성하고 직함하고 붙었을 때 웃긴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 부인을 아줌마라고 불렀더니 애들이 야 그렇게 부르면 어떻게 사모님이라고 불러야지. 그래서 애들이 되게 많이 웃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아빠 직장 동료 부인도 사모님이라 부르고 교회 목사님 부인도 사모님이라 부르는데 모두 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기분 좋으라고 사모님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궁금해요. 네. 첫 번째를 먼저 정리해 보자면 그래요. 적당하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두 개의 단어가 만나가지고 예, 아주 특별히 재미있는 예, 그런 다른 분위기를 의미로. 예, 이런 경우는 그냥 써야 되겠죠? 그 써보시는 분들이 그냥 너무 고지식하게 쓰시는 것 같은데 대면해서 직접 그 호칭을 해야 될 때는 그냥 성 빼고 네. 계장님, 과장님, 뭐 차장님 차장님. 이렇게 아. 부르면 될 것 같고 예. 그 충분히 통하니까 지칭을 해서 말을 해야 될 때는 이름을 온전히 넣어드리는 게 방법이죠. 아, 그 방법도 예. 있네요, 진짜. 그래서 뭐 예. 양정식 계장님, 뭐 주철수 차장님 이렇게 예. 붙여주면은 아까 같은 해프닝은 피해갈 수 있겠죠.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흔히 그 어르신들의 부인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관한 궁금증이 이 있는데. 사모님이란 말도 사모님. 원래 뜻에서 이제 굉장히 용도가 넓혀진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현상이 마땅치 않은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현상 자체는 또 인정을 해야 되는 면이 있는데, 그러나 무분별하게 아무데나 사모님을 붙이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 예. 스승사자의 의미 못자니까 스승의 부인을 부를 때 혹은 그 교회에서 목사님의 부인을 이야기할 때 부를 때 그럴 때 이제 사모님이란 말을 쓰는데, 근데 이게 이제 뭐 대단히 많이 이게 확장이 되어 가지고 사장님 부인 혹은 그 윗상사의 부인 쓸 때 이제 사모님이란 말을 쓰는 거가 적어도 그냥 그 세속적으로는 뭐 지금 자연스러운 모습이 예. 됐는데 그러나 그 뜻대로 스승의 부인을 부를 때 쓰는 걸로 좀 한정을 하고 다른 상황은 다른 상황대로 좀 적절한 호칭을 찾아보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어떤 호칭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직장 상사의 부인을 불러야 될 경우에. 뭐 아내 성 되시는 따라서 분? 예. 그분을 직접 부를 때는 뭐 여사님, 이 여사님, 김 여사님 그런 그거가 오히려 더 적절하죠. 뭐 싹 꼭 맞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방식이 있을 것 같고 지칭을 할 때는 그냥 영부인께서는 부인께서는 지아비 부자를 부인, 써서 예. 부인은 그게 높이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집 부자는 그냥 평범한 말이지만은 예. 그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왜 옛날 속담에요. 네. 말이 고마우면 비지 사러 갔다 두부 사온다는 말 있잖아요. 네. 말하는 상대방의 태도가 마음에 들고 뜻이 고마우면 생각했던 것보다 후하게 해준다는 의미일 거예요, 아마. 그래요. 예. 깨어있는 시간에 대부분 함께 보내는 같은 직장 사람들, 그리고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에게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교수님, 어쨌든 조금 더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네. 주제를 다음에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래요. 아마 청취자들도 네.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부, 부모, 예. 형제 한 집안에서 늘 보는 식구들인데 여기에도 또 호칭 지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 문제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경인교대 박인기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라디오 화법 여행 찾아오시려면요. www.ebs.co.kr 접속하신 후에 상세 검색창에 라디오 화법 여행 치셔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게시판에 여러분들 청취소감 올려주시고요. Q&A에는 화법과 관련한 궁금한 점들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